안녕하세요. 돈탈파파TV의 이석진입니다. 오늘은 천기누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좀 천기누설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듣는 분 입장에서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행복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생각은 다른 거니까요. 자, 우선 전문가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미국 증시하고 서울 아파트의 공통점이 있죠.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침은 있을지언정 계속 고점을 경신하는 대표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에게는 이런 시장이 최고의 시장입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시장 전망하기가 너무 쉽죠. 왜? 언젠가는 결국 맞기 마련이기 때문이니까요. 2018년? 그렇습니다. 같았죠. 국내 증시는 20% 정도 하락한 반면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20%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 주식 전문가나 한국 부동산 전문가나 2019년도에도 부동산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그런데 도대체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한 부동산 전망 기관의 2019년 주택시장 전망을 종합해 보면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건설업자가 분양을 하고 싶은데 정부 탓에 할 수 없어서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에 안달이 난 수요자들은 주택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요,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버티지 못하고 2018년도에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주한 인구가요 13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공급이 부족해서 서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죠. 다시 우리 좀 차분해져 보죠.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보다 앞서 길을 걸은 일본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에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주택 수요와 공급은 가격 기대에 후행합니다. 도식적인 수요 우위 전망은 인구 변화 그리고 고용 변화에 따라서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본을 보면은 부동산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울 수 있는 진실이 여기 숨어 있는데 하늘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무서운 얘기들이 시작됩니다. 일본 실업률과 주택지수는요 전형적으로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일본의 실업률 상승이 실제로 잃어버린 20년과 똑같은 흐름을 보여왔어요. 같은 시기에 일본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소비 침체가 오고 이는 경기 둔화 침체로 이어지면서 실업률 상승을 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주택가격을 끌어내리는 결과가 이어졌죠. 주택가격이 하락 사이클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요 제로금리로도 회생 불가하다는 것을 일본이 보여줬습니다. 정책에 기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항상 반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정말 한국과 일본은 다른 건가요? 한국과 일본은 참 쌍둥이에요. 어떤 면에서 약 25년 후 정도의 격차를 두고 노령 인구 비중이 기울기 속도가 매우 똑같아요. 일본 노령 인구 비중이 미국을 앞선 시점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는데 한국이 미국을 앞서는 시점은 2020년대 초반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10년대 미국 노령인구 비중은 거의 제자리였던 반면에 일본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두 국가의 경쟁력 차이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죠. 이렇게 봤을 때 한국 점점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30년대 중반에 가면은요, 우리나라 세계 3대 노령 국가에 진입합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죠. 두 번째 반론은요, 서울은 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교육, 교통, 인프라 환경 등 서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서울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본 부동산 둔화 국면에서 서울과 성격이 유사한 도쿄 주택 가격도요,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도쿄 주택 가격도요, 고점 대비 20년간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서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사례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오른 게 없으니 떨어질 것도 없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 올라야지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저점부터 2017년까지 미국 증시는 4배 올랐고요. 한국 증시는 약 2배 반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많이 오른 미국이 많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2018년도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해를 보면은요, 한국은 무려 20% 떨어졌는데 미국은 고작 5%밖에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덜 올랐으니까 덜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동산은 주식이 아니에요.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 없습니다. 6개월 후에도 팔 수 없어요. 1년 후에도 팔 수 없습니다. 수년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전망이라는 게, 부동산 전망은 1년 단위 전망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부동산을 1년 단위로 사고 팝니까? 긴 호흡을 갖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은 장밋빛보다는 잿빛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